부동산 공법이 40문제잖아요. 부동산 공법 1번 문제나 2번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항상 새로운 각오로 공부할 때 광역도시계획까지만 공부하고 또 포기하거든.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다시 공부하면서 또 광역도시계획까지만 해서 여기까지만 책이 새카매. 예. 광역도시계획은요. 일단 부동산 공법 1번 문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일단 우리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은요. 두 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이란 말이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기능 역할을 분담시키는데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은 그 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죠. 뜻. 우리 법률 용어로는 의라 그러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뜻입니다. 이 뜻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뭔가? 광역계획권의 막연히 장기예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이걸 아무리 읽어도 뜻이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례를 들어봐야 돼요. 전국에는 광역도시계획이 10개가 수립되어 있는데요. 규모가 제일 큰 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도시를 다 묶어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시를 다 묶어서 그 많은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켜 놨다고요. 이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데 가장 많은 도시가 묶인 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고 가장 적은 도시가 묶인 게 광양망권이라고 있어요. 전라남도 광양, 여수, 순천시를 묶은 거예요.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세 개 시를 하나로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렇게 묶은 것을 광역계획권이라 불러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광역계획권. 광양, 여수, 순천 세 개를 묶었습니다. 저걸 광역계획권 그러고요. 이 세 개의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을 시키는 게 광역도시계획인데요. 자, 이 세 개의 시 중에서요. 공업 기능이 발전된 도시가 어딘가요? 공업 기능. 광양. 이거는 이제 공업 기능이 발전이 돼 있죠. 관광 기능이 발전된 곳이 어딘가요? 여수. 우리가 여수 하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여수 밤바다. 예. 근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여수 하면 화학단지, 그렇죠? 여수 화학단지 생각나는데 이제는 여수 하면 밤바다가 생각이 나. 여수 엑스포를 개최하면서요. 여수가 관광 도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관광 도시요. 여수에 제가 예전에 관광하러 갔거든요. 놀러 가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아침 이제 밥 먹으려고 맛집을 검색하다 보니까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요. 1인당 6,000원짜리 무한리필 돌게장집이 있더라고요. 무한리필 돌게장집. 제가 한 11시쯤 갔는데 제가 마지막 자리였어요. 뒤에 사람 줄 서는 거예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예. 관광지인데 바가지 요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공의 지름길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여기는 관광 기능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쾌적한 주거 기능이 갖춰지고 전원 도시가 어디냐면 순천시입니다. 여기는 주거 기능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많고 취업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광양으로. 관광할 때는 여수로. 쾌적한 전원 생활하고 싶으면 순천으로.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있죠. 이게 바로 광역 도시 계획이에요.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은 왜 만들었냐 그러면요. 어느 한 도시가 그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갖추면은 광역 도시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기능을 다 갖춘 도시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 교육 기능, 상업 기능, 금융 기능 뭐 다 잘 갖춰져 있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게 주거 기능이 부족해요. 서울은요. 선생님, 전국의 비싼 아파트는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야. 똑같은 돈을 냈을 때 더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어야지만 주거 기능이 풍부한 거거든요. 서울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본사로 발령받는 사람 있죠. 감봉당한 기분이래. 지방에서 50평대 아파트 살다가 서울 오니까요. 서울 외곽에 조그만 아파트밖에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주거기 부족하죠. 그러면 서울의 이 부족한 주거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서울의 기능 하나를 포기하면 돼. 서울의 뭐 중공업 지역이나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학교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기능 잃어버리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서울 외곽에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 일산하고 분당, 성남하고 고양시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남하고 고양시는 서울에다가 주거 기능을 빌려주는 거죠. 그 대신에 성남하고 고양시는요 서울의 상업 기능, 금융 기능 등을 이해해서 그 주민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기능과 역할이 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는 없기 때문에 옆에 도시에서 기능을 빌려오고 자기 도시에 남는 기능은 옆에 도시에 빌려주고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게 광역 도시 계획인데 이것을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써놨는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광역 도시 계획은요. 그 법적인 성질이 있어요. 법적인 성질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안 미쳐. 행정기관한테만 효력이 미쳐.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안 미치는 것을 우리가 비구속적이라 그래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그럽니다. 자,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이게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순천 시민 한 분이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이 자기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나는 순천이 공업 기능 중심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주거 기능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공업 기능을 바라는 이 순천 시민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은 당신한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당신한테 효력이 안 미치니까 당신의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적법 각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 합쳐서 행정쟁송이라 그래요. 행정쟁송 그러는데 쟁자가 다툴 쟁자를 써요. 행정쟁송, 송사송자를 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행정 심판의 대상도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편의상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도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행정소송은 뭔가? 행정기관의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내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 하는 게 행정소송. 바로 법원에다 할 때 행정소송. 행정기관에다가 나의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 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그래요. 법원에다 하면 소송, 행정기관에 하면 행정심판이 되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행정쟁송 그러고요. 그래서 순천 시민이 광역도시계획이 나의 권리 침해했다 소송해도 광역도시계획은 당신에게 효력이 안 미칩니다. 당신한테 효력이 미쳐야지 무슨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지. 효력이 아예 안 미치는데 당신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부적법 각하라는 거예요. 부적법 각하. 이 각하는 뭐냐 그러면 재판의 대상이 안 될 때는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각하라 그래요. 근데 재판의 대상이 돼서 재판을 열어봤는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어. 원고 패소 판결을 청구 기각이라 그래요. 기각은 재판의 대상이 돼서 재판했는데 원고가 청구한 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청구 기각하는 거예요. 원고 패소 판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부적법 각하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요 광역 도시 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몇 개나 있을까요? 광역 도시 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몇 개나 있을까요? 딱 한 개밖에 없어.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 그러니까 재판 열어준 적이 없으니 판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거죠. 예,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의 의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의 의의는 우리 책에는요 앞에 한 번 써놓고 뒤에 다시 안 써놨어요. 또 우리 아까 앞에 그 용어 정의 한번 보세요. 19페이지예요. 자, 우리 19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의에서 1번 뭐라고 나와요? 예, 광역 도시 계획이 나왔죠?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죠. 예, 예. 그래서 24페이지에 나오는 그 의의는요. 법에 나오는 의의가 아니고 2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페이지 의의는 그냥 이론적으로 써 있는 거고 법에 나오는 의의는 바로 아까 용어 정의에 나오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답니다. 법적 성격 설명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광역도시계획의 그 지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광역도시계획의 그 지위는요. 우리 아까 광역도시계획 밑에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부합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 뭐가 더 우선하겠어요?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한다. 요거 거의 매년 시험 나오다시피 여기 거의 다 매년. 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규모가 제일 크다 그랬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는요 교통망이 나와요. 교통망. 예. 왜? 서로 두 개 이상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려 그러면요 교통망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광역버스 타보셨어요? 광역버스가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강남역에요 제 연구실이 있어요. 강남역에 있는 제 개인 연구실 앞에요 강남역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에서 오는 광역버스가요 전용 차선을 타고 강남역 한 가운데까지 들어와요.
예. 이러니까 서울 시민인 저의 입장에서는요, 교통 체증에 시달려요. 예. 그러니까 강남역 출퇴근 시간에 지나갈 때는요, 이 광역 버스들 때문에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그러면 서울시는 너무 싫죠. 서울시는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으로 광역 버스가 서울시 한 가운데인 강남역에 전용 차선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으로 정할 수 있을까? 안 돼. 그래봤자 효력이 없어. 뭐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광역 도시 계획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으로 아무리 불만스럽다 그래도 광역 버스가 서울 한 가운데 못 들어오게 도시 기본 계획 수립해도 효력이 없어.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한 3년에 한 2번 나오나? 예. 그러면 이제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한 사람들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이런 문제는 다 맞힐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못 맞히겠죠. 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대답해봐.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를 때는 어느 것이 더 우선할까? 그래도 뭔가 기본이 중요하지 않겠어?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쉽고 안 하면 어려운 겁니다. 항상 광역 도시 계획이 더 우선하는 거죠. 예. 그럼 우리 광역 도시 계획으로 하는 일이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하는 일. 광역 도시 계획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내용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이해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1번 광역 계획권의 공간 구조.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거 다 공간 구조가 나와요. 기능 분담 나왔지. 이게 핵심이죠. 기능 분담. 주거 기능, 공업 기능, 관광 기능을 다 분담하지 않습니까? 서로. 광역 계획권의 녹지 관리 체계. 자, 녹지 관리 체계. 제가 예전에 관악산에 등산하러 갔더니요. 관악산은 3개 시에 걸쳐 있더라고요. 서울시, 과천시, 안양시 3개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 옆에 있는 서울에 있는 등산로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 입구에서요. 119 여자 구급대원이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산불이 나니까 나이타를 갖다가 이 투명한 통 안에다가 놓고 가시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혈압 한 번씩 재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쁜 대원이 예? 혈압 재준다 그러잖아요. 팔 한 번 대고 혈압 한 번 잽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혈압 재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라이터 같은 거 있으면 일단 넣고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게 또 넣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요? 친절하게. 그렇게 등산로가 잘 입구가 잘 돼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 관악산에 올라가면 산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산막사 절에 가면은요 주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신도들이요 무료로 국수를 줍니다. 신도들이 무료로 국수를 줘요. 그래서 국수 국물에다가 국수 하나 넣고 부어주고 단무지 3개를 줘요 이렇게. 그래서 줄 서 있어 사람들 다 그거 먹으려고요. 그래서 또 먹고 나면 또 미안하니까 옆에 또 불상에다가 1,000원짜리 몇 개 넣고 이게 오는 거죠. 일단 내려가는 길이 또 2갈래가 더 있어요. 과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안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오늘은 안양으로 가고 싶다. 안양으로 내려간 겁니다. 안양으로 내려가서요. 안양의 등산로 입구까지 갔는데 아무도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별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자 관악산 이 녹지인데 이게 3개의 시에 걸쳐 있는데 이 관악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녹지는 예? 광역 도시 계획으로 관리해야 돼. 광역 도시 계획, 녹지 관리 체계. 만약에 산에서 송충이 약을 뿌릴 때 약을 갖다가 서울시는 돈이 많으니까 서울 영역까지만 금을 딱 거기만 송충약 뿌리면 소용이 있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녹지 관리 체계 같은 것도 광역 도시 계획으로 하고 환경 보전도 같이 광역 도시 계획으로 광역 시설 광역자가 들어가면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를 한다 그랬죠.
도로가 2개 이상 도시를 지나가면 그 도로를 우리는 광역시설이라 불러요.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그렇죠? 어느 쪽으로 뚫을 것인가, 몇 차선으로 할 것인가, 누가 설치하고 누가 보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뚫을 때요, 이렇게 광양에서 순천 가는 도로를 뚫겠다. 광양은 돈이 많으니까 한 8차선으로 하자 그러고 순천은 2차선으로 하자 그러면은요, 서로 협의가 안 되면은 광양에서 순천 가기 전까지는 8차선으로 달리다가 순천 들어오면 2차선으로 줄이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 자기가 원하는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가 서로 이어지지도 않겠지. 그래서 이걸 다 뭘로 하는 거예요? 광역 도시 계획을 하는 거고요. 경관에 관한 사항, 경치죠. 2번의 환경하고 4번의 경관은 따로 외우면 안 돼요. 왜? 우리 부동산 관련 계획에서는요, 다 환경하고 경관은 항상 나오는 말이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계획에는요, 환경하고 경관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나와.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부동산 공법에서는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얘기가 환경하고 경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스님이 할 말 없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미야문타불.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멘.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각종 계획에서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 뭐야? 환경하고 경관. 예, 따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다. 그렇죠? 요런 것들. 예. 근데 우리 광역 도시 계획 내용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광역 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광역 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은 광역 도시 계획 내용에 나오질 않는다.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해. 자, 우리 어느 계획의 내용은 그 계획으로 하는 일 그랬죠. 장차 미래에 할 일들이잖아요. 앞으로 할 일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광역 계획권 지정이야.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있었죠. 먼저 있었던 것은 앞으로 미래에 할 내용이 못 나오지. 그래서 광역 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 요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26페이지에 광역 계획권 지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광역 계획권 지정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자,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뭐라 그래요? 광역 계획권. 그러면 광역 계획권은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언제 지정하는가? 광역 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광역 계획권 지정해요. 그럼 아까 우리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은 3개 시도에 걸치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3개 시도에 걸치잖아요. 그러면 3개 시도에 걸치는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광역 계획권은 누가 지정했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요, 광역 계획권이 도의 관할에 속할 때, 도의 관할, 같은 도의 관할일 때, 이때는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요. 그러면 저기서 광양, 여수, 순천은 어느 도 관할이에요? 예? 어디라고요? 외국에 살다 오셨구나. 그렇지? 광양, 여수, 순천은 전라남도 관할이죠. 예.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은 같은 전라남도 관할이니까 저때 광역 계획권, 저 3개를 하나로 묶는 광역 계획권 누가 지정해서?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이야, 그냥요. 예. 그래서 26페이지에 광역 계획권 지정권자 나와 있죠? 예. 그 지정권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제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되면은요. 지정된 광역 계획권에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립권자라 그래요. 근데 수립권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도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나 군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누가 수립권자가 되는가? 예. 언제 누가 수립권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먼저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을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광역 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예요. 그러면 아까 광양, 여수, 순천 같은 도 관할이죠. 이때는 저 광역 도시 계획 누가 수립해요? 누가 도지사라 그랬어요? 예? 광역 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 거야? 도지사. 수립은 광양, 여수, 순천시장 셋이서 공동 수립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시험 문제야 그냥요. 예.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일 때 광역 계획권 지정은 누가 해? 도지사가. 수립은 광역 계획권에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저기는 군수가 없으니까 시장 3명이서 공동 수립하는 거죠, 그렇죠? 예. 광역 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 광역 계획권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죠. 지정된 곳의 수립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러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수도권을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은 누가 해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3명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계속 시험 문제 틀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혼자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거든요.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자, 전라남도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어요. 광양, 여수, 순천을 묶어서 광역계획 지정하죠. 3년 안에 광양, 여수, 순천시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들고 가야 돼.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수립해 왔으니까요. 검토하시고 도장 찍어 주세요. 뭐 이게 승인 신청이에요. 근데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지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시장이 3년 내에 수립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 안 했을 때는 기다리다가 지친 전라남도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혼자 이제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2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가 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단독 수립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아까 광역 계획권 지정할 수 있었죠? 국토부 장관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했어요. 지정 후
그러면 시도지사가 3년 내에 공동 수립해서 도장 찍어 주세요.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기다리다가 지친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혼자 단독 수립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수립권자 언제 누가 수립권자가 되느냐 시험에 이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예. 그다음에 이제 수립을 할 때요. 요거는 이제 원칙적인 경우가 요거고요. 원칙적인 경우인데 이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 수립. 오늘 할 수 있다. 이거는 원칙은 다 해야 되는 건데 오늘 할 수 있다요. 공동 수립은 두 가지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플러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지사하고 플러스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언제냐?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급 낮은 사람이 요청할 때예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급 낮은 시장 군수가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공동 수립하자고 요청했을 때입니다. 때요. 예. 요럴 때는 공동 수립할 수가 있고 그런데 시장 군수가요. 협의를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요청을 했을 때는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죠. 광양, 여수, 순천시장이 이제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광양, 여수, 순천시장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수립 못하겠다.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수립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전라남도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수립권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립권자가 27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승인이라는 게 나와요. 그 28페이지 이번에 승인. 그래서 요 승인은 뭐냐 그러면 도장 찍어 주는 게 승인이에요. 자 그래서 승인권자 도장 찍어 주는 사람 2명입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2명이에요.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인데 자 국토부 장관은 언제 도장 찍어주는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 왔을 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이 공동 수립했을 때는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국토부 장관한테. 도지사는요.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 광양, 여수, 순천시장 3명이 공동 수립했을 때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예. 이게 바로 승인이에요. 승인. 예.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이제 조정이라는 게 나와요. 조정. 자, 이 조정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런 거면 조정은 이런 거예요. 조정은 자 보세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할 때는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겠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 서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현재 이 상태야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있죠. 현재 이 상태라고 협의가 이제 안 되고 있어 지금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해봤어요. 예,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 그럴 때는요, 공동으로 시도지사 전부 다 또는 한 명만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누구 말이 옳은지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가서 우리 국토부 장관한테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물어보자. 공동으로 조정 신청. 또는 3명 중에 1명만 가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요, 국토부 장관은 나는 네 말만 듣고 판단해 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협의해 봐라. 협의를 권고할 수가 있어요. 뭐 협의 권고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 협의를 권고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예.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 안 됐을 때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예,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29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나왔죠?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럼 우리 광역도시계획의요, 여기 수립하는 수립 기준은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근데 이거 항상 틀린 문제로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틀리게 나와요. X.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만 수립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죠. 다 수립 기준 누가 정하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 정해.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나오는 모든 계획은 다 수립 기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 뒤에 나오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해? 국토부 장관.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 근데 틀린 질문 항상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험에 가면은 이거 틀리고 오면 안 되겠죠. 그래도 굳이 틀리고 와. 나는 그런 분들의 나는 그 어떤 정신 세계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1년 내내 노래를 불렀어요. 모의고사에도 계속 나고 문제 풀어도 계속 나왔어.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시도지사로 정한다 했을 때 맞다고 하고 와. 저희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막 섞여버리는 거야. 머릿속에 막 섞여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충분히 연습을 하죠. 충분히 연습해야 돼. 평소에.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문제를 다 맞히는 게 아니라 알아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아는 걸 한 번 더 봐야 돼요. 자, 수리 기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거기 수리 기준 중에는 박스 안에 있는 게 대통령령에 있는 건데 1번만 체크하겠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이때 연계는 부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되라. 바로 부합하라는 뜻입니다. 예. 국토종합계획 우리 시험범위 아니었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이제 수립 절차하고 승인 절차가 나옵니다. 수립 승인 절차가 나와요.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요 수립 승인 절차는요. 자, 이제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 우리 한꺼번에 볼 거예요. 제일 먼저 기초조사라는 게 나와요. 기초조사가 나옵니다. 기초조사. 여러분 광양, 여수, 순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해 봐야겠죠. 그렇죠? 또 광양, 여수, 순천의 기후는 어떤지, 눈은 많이 오는지 비는 많이 오는지 조사해야 되겠죠. 광양, 여수, 순천의 인구는 몇 명, 기후는 어떻고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기본적인 자료를 다 조사해야겠죠. 이게 기초조사야.
요걸 먼저 하고 요 끝나고 나면 공청회를 해요. 공청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일만 생기면 머리띠를 두르고 두러 눕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민이라 그래요. 주민. 저같이 입만 사는 사람 있죠? 전문가라 그럽니다. 전문가. 주민과 전문가가 나와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때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돼요. 타당하다 인정하면 반영해야 됩니다. 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의견을 들어요.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의견 청취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요 끝나고 나면 이제 수립하는 거예요. 끝나면 이제 수립했어요. 수립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도장을 받아야겠죠. 도장 찍어주는 걸 승인 그러죠. 수립한 사람이 이제 다음 단계 도장 찍어주세요 해야 돼요. 승인 신청을 넣습니다. 승인 신청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승인권자가 바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승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협의는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으로 저기 도로 설치할 수 있죠. 도로. 그렇죠? 2개 이상 도시를 연결시킨 도로 설치할 수 있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을 도로 설치한다고 수립해서 가져온 거예요. 승인을 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을 지나가는 도로를 갖다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도장을 찍으려고 봤더니요. 이 도로가 글쎄 군사시설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돼. 저 군사시설 옆을 지나가는 도로 설치하겠다고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했는데요. 도장 찍어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펄쩍 뛰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도로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도로야. 환경부 장관한테 또 협의를 해야 돼. 이거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또 펄쩍 뛰어. 예. 또 요 도로가요 문화재를 스치고 지나갈 도로야.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도로 설치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협의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협의.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는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다 중앙자가 들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만약에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가 승인권자죠. 그럴 때는요 중앙자가 빠지고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중앙자가 빠지고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 그러니까 승인권자 2명이었죠. 국토부 장관, 도지사. 도장 찍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장 찍은 서류를 돌려줘요. 도장 찍은 서류를 돌려줍니다. 이게 뭡니까? 송부. 이걸 송부합니다. 도장 찍고 돌려주고 송부. 그러면 송부를 받은 수립해서 가져온 사람한테 도장 찍고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요.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아봤어요? 예, 공책에다 선생님이 찍어주고 공책 가져갔어요, 돌려줬어요? 돌려주는 게 송부야. 예, 송부 받았어. 송부 받은 그 수립해서 가져온 지자체장은요, 지역 주민들한테 확정된 광역 도시 계획을 공고하고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열람을 시켜줘야 돼요. 요 기간은 30일 이상이에요. 이게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야. 수립 승인 절차. 그러면 우리 책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29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32페이지까지 이 흩어져 있는 거 있죠. 이걸 제가 저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표로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은 계속 바뀐다 그랬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요, 여러분요.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요, 올해 개정된 거 새로 공부해야 됩니다. 작년 거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혼동이 안 되겠지. 작년 기 기억 안 나니까, 그렇죠? 기억 안 나지? 안 나지 기억? 예? 혼동 안 돼. 예, 혼동 안 된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정리된 자료. 지금 다 수정하고 있어요. 그제 수정 끝나면서 여러분 차례도 다 프린트 나눠드릴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체계 같은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했고, 사실 요것만 잘 알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 29페이지에 우리가 기본 강의니까 책도 한 번씩 봐야겠죠. 예, 29페이지 기초조사 나오지 맨 밑에. 기초조사는 의무라고 돼 있죠. 조사 측량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초조사. 예. 그래서 기초조사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돼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우리가 조사 측량하는 것을 기초조사 그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한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상 관측 자료가 필요해.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시장이 기상청장한테 우리 동네에 기상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가로 3번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돼. 수립권자는요. 동그라미 3번에 그러면 구축했을 때는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되고요. 밑에 2번에 공청회라고 나오죠. 공청회. 자, 그게 공청회는 누구 나온다 그랬어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 주민과 전문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이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왔죠. 그럼 이제 밑에 우리의 보충학습에는 공청회 개최 절차가 나와요. 그거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시도의회, 그렇죠? 등등 의견을 들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가로 3번에 의견 제시라고 나오죠. 그러면요, 의견을 들을 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해야 되는가? 30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받은 사람은 다 30일 내 의견 제시하게 돼 있어요. 국토계획법은 다 30일이에요. 예. 그다음 이제 승인 나왔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나왔죠. 시도지사 공동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 이번에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이죠. 도지사 승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31페이지에요. 우리가 맨 밑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시장 군수가 협의로 요청하면은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밑줄 그어놔야 돼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해서 단독으로 광역 도시 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요. 이럴 때는 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 승인 받죠. 근데 도지사가 단독 수립했을 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다. 아까 여기서도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시장 군수 승인 신청 없을 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죠. 이때도 국토부 장관 승인 안 받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해서 도지사 단독 수립했을 때도 국토부 장관 승인 안 받아요. 왜? 도지사도 명색이 승인권자잖아.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 안 받고 2명 이상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만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칠판에 쓰면 설명드리는 게 시험 문제 전부 다예요. 그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는요. 제가 칠판에 쓰면 설명드리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뼈대야. 핵심 사항이고요. 살은 여러분들이 옆 뼈대에 이제 읽으면서 살을 붙이시면 돼요. 예. 그 시험은 다 제가 칠판에 쓴 데서 다 나오죠.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처음 우리 기본 강의 때는 중요한 게 광역 도시 계획이 뭔지 그 개념만 머릿속에 들어가고 뼈대만 들어가면 시험 문제 거의 다 맞춰요. 예. 이제 지나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한테 광역 도시 계획이 뭐야?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어느 된 거예요. 공부된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공부는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거 있죠. 이거는 공부가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부적인 거 달달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뜻하고 개념하고 전체적인 뼈대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살은 알아서 붙어요. 여러분 살 잘 붙죠? 예. 알아서 살이 붙는다고 뼈대만 잘 잡아놓으면은요. 알았죠? 예. 여기까지 우리 광역 도시계획 벌써 또 한 문제 맞췄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보겠습니다. 예.